제가 또 든 궁금증이 이렇게 좋은 거면 제 생각에는 야 미국이나 한국이 대한민국 코인 만들면 어떤 국가나 정부는 이걸 좀 이렇게 통제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사람도 저도 너 비트코인 살래 대한민국 코인 살래 하면 가격이 같으면 아니 국가가 보증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은 달러 코인 만들면은 미국 코인 만들면 이 시장이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을까요?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블록체인의 성격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연준이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CBDC라 그래요.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네. 근데 CBDC는 여러 형태가 시도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하고 닮은 CBDC가 달러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네.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달러 코인을 국경이 없이 만들어 버리면 몇 개 나라 빼놓고 중앙은행들이 다 폐업해야 돼요. 이런 게임이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을 쓸 거냐 달러 코인을 쓸 거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러 코인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들어와요. 그럼 달러 코인 쓰겠습니까? 원화를 쓰겠습니까? 그러면은 원화 우리나라만 해도 원화가 커피 사 먹을 때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그쵸. 저축을 한 달러로 하겠죠. 저축은 달러로 하겠죠. 그러면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는 어떻게 되죠? 우리도 달러로 쓸 정도인데 거기는 자기네 통화에 대한 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달러 코인 쓰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국가는 자기 나라 통화 통화를 주권이 없어져요. 주권이 없어진다. 네, 그거는 브레튼 시스템이라고 하는 포스트 1945의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원래 돈이라는 게 은행이 찍어가지고 상업은행을 주면 상업은행이 저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CBDC가 나오면은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에 바로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태민한테 바로 찍어주는 거예요. 네. CBDC가. 그러면 그거를 확장하면은 연준이 오태민한테 바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일반 우리가 말하는 무슨 은행이 필요가 없어지는. 은행만이 아니라 은행도 위기에 빠지고요. 네. 로컬화폐가 없어져요. 그쵸. 로컬화폐 우리가 뭐 페소 뭐. 네. 야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그러면은 이게 또 이런 전통적인 시스템을 없앨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못 따라합니다. 네, 한마디로 따라하기 어려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의 가치가 또 이제 그런 위협이 대체될 수가 없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군요. 네. 그러면 작가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돈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달러라든가 그것도 있지만 전통적인 돈 하면 사실 2000년 동안 진짜 돈이었던 금이라든가 네. 혹은 부동산, 그렇죠. 실물 자산 네. 이게 사실 네. 요즘 종이 돈이 좀 위태위태한 거 막 자꾸 뭐 양쪽 완화하고 자꾸 네, 그렇죠. 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현물을 가져야 한다, 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이런 거 말고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금은요. 네. 인류가 모두 합의하고 동의했던 세계 화폐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국가들이 금을 어떤 식으로든지 통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이 유통이 돼 버리면 네. 달러고 뭐 로컬이건 다 무너지니까요. 화폐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은행들이 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증을 줬고 그 보관증이 돈이 된 거죠. 네. 사실 금하고 돈하고는 너무 가깝고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에 도전한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금은 또 금의 어떤 그런 우월성이 있죠. 가장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금의 가장 큰 우월성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금은 믿을 수 있지. 그죠? 금은 수천 년 됐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20년 넘었어요. 맞아. 근데 비트코인은 한 방이거든요. 금이 못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은 위조가 되지만 비트코인 위조가 안 되고요. 금은 위조를 했다라는 걸 우리 일반인들이 확인을 못 하잖아요. 전문가분이 보셔야죠. 그렇죠. 비트코인은 상관없어요. 그냥 비트코인 앱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니까. 위조가 없어요. 비트코인. 훨씬 장점이 있긴 있네요. 확실히. 그리고 금은 지구 반대편으로 못 보내잖아요. 그죠. 아까처럼 뭐 내가 전쟁 났다거나 뭐 친척이 갑자기 좀 어디 남미에서 지금 힘든데 은행이 없다거나 할 때 뭐 택배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뭐 빛의 속도로 가니까. 그러면은 그럼 부동산도 해외로 보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공장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샀던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아, 위험 때문에 중국의 자본 통제. 동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내 순식간에 내 자산이 다 날아가는 거니까. 동결되죠. 동결되는 거니까. 네. 물론 뭐 잘 협의가 될 수도 있지만 위험하니까. 위험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일부 가져가야 된다. 네. 이게 위험성이 해지 때문에서라도 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지정학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지정학이에요. 어, 중국이 자본을 통제하는 것도 지정학이고요. 네. 더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중국은 자본을. 네. 중국은 위안화를 쓰는데 네. 그쪽은 사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불법화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제를 하고 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자본 통제하고 이자율 조정은 다른 개념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이자율을 자국이 정하죠. 네. 근데 미국의 이자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따라가면 자본이 다 유출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자율 따라가다가는 실업률만 높아지잖아요. 불황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은 뭐 지금 우리는 소프트 랜딩 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막 힘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이거예요. 미국이 이자율을 높여도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자본을 통제하는 거죠. 은행들 보고 매매하지 마 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매매 안 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낮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문을 닫아놓고 이자를 낮추는 거죠. 그럼 자본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중국은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해야 돼요. 미국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위안화도 싸게 해서 수출 경쟁력도 확보하고 그리고 부동산 위기도 넘어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결국은 자본 유출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계에서 부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들이 가장 꿈꾸는 게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위험한 이게 소유권에 대한 인정이 불무역하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비트코인을 막아야 된다 중국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지정학적으로 어떤 그런 국가들의 각자의 이해타산 관계 네.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 네. 한 명의 정치 지도자라든가 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의 열망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있다. 네. 한편으로 미국은 우리가 관심인 미국은 자본시장 개방에 되게 관대해요. 아까 유로 달러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막으려고 본격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어요. 그죠? 약간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이 자본 통제에 호응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맹국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눈 감아 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니네 환율 조작하고 자본 통제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맹국들이니까. 근데 미국이 그거를 앞장서서 하진 않았어요. 몇 번 해봤는데 이자율 평행선 몇 번 해봤는데 여론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미국은 확실히 그 시장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DNA가 좀 있죠. 근데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오. 그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지금 지정학적 위기를 맞았잖아요. 러시아의 도전이라든가 이런 거 그쵸. 맞았는데 가장 큰 도전은 지금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이 지금 비트코인을 왕창 갖고 있어요. 그 뭐 해킹했다 뭐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북한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미국이 백악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은행들 보고 크립토커런시 노출을 자중해라고 얘기하면서 네. 콕 집어서 북한을 얘기했어요. 10억 달러나 미사일 프로그램 썼다라고. 아, 현실적으로 안보에 위협하는데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있다. 뭐 네. 해킹을 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100% 이해는 덜 됐어요. 바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미지에서 실패했어요. 비트코인은. 저 나쁜 놈들이 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전기도 많이 먹네. 아, 그렇죠. 맞아. 채굴한다고 막 지금 온난화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바이든 정부는 더군다나 그 친환경 ESG잖아요. 네. ESG. 여러 가지 안 맞아 지금 비트코인하고. 그러면 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 비트코인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센 미국이 싫어하는데. 아 근데 미국은 독재 국가나 네. 부족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머리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은 있지만 그렇게 쉽게 또 법 없이 막 중국처럼 하루아침에 거래소 문 닫아라 하지 못하죠. 다 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렇죠. 미국의 가장 큰 특징.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다르다. 아, 그렇죠. 예, 텍사스주 같은 데는 비트코인 채굴 막 엄청 환영한다. 그렇죠. 어느 주에서는 막 비트코인 가지고 주차요금 받겠다고 막 선언한다 막. 그렇죠. 다르게 갈 수 있죠. 그렇죠. 아, 그게 그렇죠. 중국은 그냥 지도자가 결정하면 끝나는 그렇죠. 건데 미국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데 비트코인의 논리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공론의 장이 벌어지면 비트코인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아. 그 전기 쓰는 거라든가 이런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북한은 좀 곤란하긴 하다. 그죠. 북한, 이거는 어쨌든 비트코인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어떤 북한이다. 그렇죠. 예. 한국이 지금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한국에 간첩 사건들이 다 터지는데 뒤에 비트코인이 있어요. 그게 참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뭐 수사 중이고 다 합니다. 재판 중이고. 저자님 끝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저자님의 책을 읽으실 독자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이 책에서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가 있으시면 네.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쓴 이유는 그 비트코이너인 제가 한 지난 5년 동안 지정학 책을 집중적으로 팠기 때문에 쓸 수 있었는데요. 지정학 책을 집중적으로 팠던 이유는 비트코인 그거 미국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이 막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짧게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하려면 지정학 책을 5년 동안 파야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비트코인을 막을까요? 이 책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책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기 어렵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트코인이 미국의 그 글로벌 리더십에 매우 유용하다입니다. 제가 인터뷰 내내 미국이 막지 않을까 했는데 유용하다. 그렇죠. 그걸 책을 읽으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의 저자이신 오태빈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